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철 강사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후치 수식, 오늘은 이제 후치 수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그 앞서 했던 그 많은 그 4개의 강의가 다 이제 이 후치 수식이라는 녀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 후치 수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일단은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무기를 하나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후치 수식을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 문장 보는 것이 조금은 틀려질 거예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이 후치 수식을 이제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가 쫙 느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튼 요 후치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거고, 오늘은 그 후치 수식에 대한 설명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예문을 그 들어서 그게 이제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니까 이거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두 개로 나눌게요. 그래갖고 오늘은 후치 수식에 대한 그 문장 구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예문 문장 속에서는 그 후치 수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쭉 연습을 해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이제 훈련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치 수식이라는 건 뭐냐? 일단 전치 후치라는 개념부터 좀 잡아보면, 말 그대로 전치라는 것은 앞전자라는 얘기죠. 이거는 쉽게 해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는 거고, 후치 수식은 말 그대로 명사가 있으면 명사 뒤에서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 요게 이제 후치 수식이라는 거예요. 전치 수식, 후치.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말만 항상 용어가 좀 짜증나서 그러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용어라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치, 앞에서 수식해준다.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죠. 후치는 뒤에서 위치한다. 갖고 앞에서 수식을 하니까 전치, 뒤에서 수식은 후치,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한번 예문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자, 요거를 이제 뭐 이거는 뭐 국어니까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영어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영어로 바꾸면, 자, 일단은 자,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은 국어는 무조건 전치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서 수식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이라는 것이 이 전체가 다 이 손목시계를 지금 뭐야? 설명해주고 있죠. 그 손목시계가 어떤 손목시계냐면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 요게 다 손목시계를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손목시계가 어떤 손목시계냐, 어떤이라는 이 말이 이제 조금 중요하게 되는데, 자, 어떤 손목시계? 바로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 손목시계, 이제 요거죠. 자, 근데 이걸 문장을 파악을 해보면 요게 이제 주어고, 그죠?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동사고, 손목시계를, 요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 이 목적어의 이 손목시계라는 것을 지금 명사를 요게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영어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전치 수식이라는 것은 바로 국어는 무조건 전치예요. 국어는 무조건 몽땅 다, 그게 단어가 됐든 구가 됐든 절이 됐든 그냥 몽땅 다 앞에서 와가지고 그 수식해주는 명사 앞에서 무조건 다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근데 영어를 이걸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제 요게
영어로 하면은 결국 주어, 요게 동사, 요게 목적어죠. 그러니까 뭐 I lost 손목시계, 그러니까 watch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목시계 잃어버렸다. 뭐 내 손목시계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는 그러니까 국어는 무조건 앞에서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 영어는 명사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얘는 무조건 뭐냐 앞하고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후치 수식이 아니라 전치 후치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게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영어는 어디 앞에서도 수식을 해주고 뒤에서도 수식을 해주는데 얘가 무조건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바로 형용사가 단어일 때, 형용사 단어 하나일 때, 단어가 하나일 때는 바로 앞에서 수식을 해주고 이렇게 형용사 구나 절일 때.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문장을 이루는 요소 우리가 배웠었죠? 자, 문장을 이루는 요소는 단어, 구, 절. 기억나시나요? 자, 단어, 구, 절이 있는데 구라는 것은 단어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자, 구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 모임인데 똑같이 절이라는 것도 2개 이상의 단어 모임이죠. 근데 얘는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만 딱 얘기하면 바로 영어는 이렇게 단어가 하나일 때는 형용사 단어가 하나일 때는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구나 절 즉 2개 이상으로 연결이 될 때는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영어의 또 절대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자, 나는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지금 I lost my watch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 이제 요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식을 해주니까. 근데 영어는 지금 전치 후치가 되는데 단어일 때는 앞에서 구나 절일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에서 단어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건가 이거예요. 즉 단어에 해당되는 건 바로 요 예쁜이 단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 예쁜이라는 게 들어가죠. 뭐 프리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fancy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나의 fancy watch 예쁜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뭐가 남냐면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이제 요거가 이제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니까 어떻게 돼?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요게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이 들어갔고 위치나 대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의 아버지가 사준 뭐 보트를 써도 되고 또는 헤드보트를 써도 되고 자 시제를 맞춰주면 잃어버린 것보다 사준 게 더 먼저니까 갖고 과거 완료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자 나에게 그러니까 for me 언제 last year 이렇게 하면은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작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예쁜 손목시계 해갖고 요게 바로 이제 이 영어 국어의 요 의미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that하고 which는 또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일 때는 이렇게 명사를 중심으로 지금 watch라는 이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가 하나니까 앞에서 시켜주고 구나 절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장 주어 동사로 돼 있어가지고 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절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영어의 기본적인 원칙.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형용사 명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형용사 단어가 하나일 때는 앞에서, 구나 절일 때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오늘 형용사 상당어구라는 녀석들을 조금 배우게 될 겁니다. 형용사 상당어구. 형용사 상당어구. 말은 몰라도 됩니다. 형용사 상당어구라는 말은 몰라도 되고, 형용사 상당어구라는 건 뭐냐면, 즉,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애들이에요. 형용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 그럼 이런 녀석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요거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컴마. 자, 형사는 아니지만, 얘도 이제 그 명사 바로 뒤에 들어가서 컴마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때 컴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하이픈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또는 콜론. 요렇게 찍혀 있는 거. 콜론 또는 세미콜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형용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 얘네들은 역할이 뭐냐면 보통 부가 설명을 해줘요. 부가 설명이나 또는 부연 설명. 부가 설명이나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요거를 동격 또는 삽입의 컴마 또는 하이픈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건 좀 설명해야 되는 게 일단 이 여기에 하이픈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들어가고 이 사이에 요 사이에 형용사 이 사이에 형용사나 또는 형용사 구 또는 형용사절 또는 경우에 따라서 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요때는 요 컴마 하이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동격을 얘기해요. 동격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와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는 이 명사를 부가 설명해 주는 거. 이 명사가 어떻다는 거를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추가 설명, 추가 또는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 설명을 해줍니다. 갖고 요거는 이제 보통은 즉 뭐뭐한 명사 또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 해놓고 컴마가 나왔다, 또 명사 해놓고 하이픈이 나왔고, 명사 해놓고 뭐 컬런이나 세미콜론이 나왔다. 그럼 요거는 다 뭐냐면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다 그냥 요거는 다 즉 다시 말해서 또는 뭐뭐한 명사, 뭐뭐한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똑같이 컴마 하이픈 콜론 또는 세미콜론 요 사이에 이제 부사 구 부사절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또 요거까지 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면 요거는 이때는 삽입이에요. 삽입 그냥 껴 들어간 겁니다. 그냥 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썩 중요치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부연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얘는 이런 삽입으로 들어가요. 부사가 들어가고 삽입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요거는 이렇게 가로쳐갖고 나중에 따로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요건 따로 해석을 해버리면 돼요. 부사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부사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큰 의미적으로 그냥 형용사보다도 더 의미적으로 좀 부가 설명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그냥 설명을 따로 그냥 떼서 따로 그냥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요게 바로 그 동격 또는 삽입의 컴마 하이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형용사고, 즉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때 형용사가 하나일 때는 앞에서 수식해 준다는데,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으로 형용사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형용사 뒤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그러니까 연결이 될 때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형용사 구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the cloth red and white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뒤로 두 개 이상 연결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he red and white cloth 이렇게 해도 되고, 뒤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두 개로 연결되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줘도 되고요. 자,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명구, 즉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죠. 자, 예문은 그 따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 구조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투부정사. 예를 들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the woman on the bench, 이렇게 하면은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 요거 같은 경우는 a book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ing요. 이름하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pp형,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그 능동수동, 그 동사 2강에서 동사 부분에서 능동수동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때 좀 배웠습니다. 얘는 ing형 자체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ing형 pp형 요거는 해석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요거 한번 다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해석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명사,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얘는 능동이니까 얘는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얘도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뭐가 된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ing과 pp형은 기본적으로 뭘로 따져주냐면 바로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따져줍니다. 즉 이때는 그러면 무슨 동사냐면 얘네들이 다 타동사일 때를 얘기해요. 타동사일 때
바로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따준다. 그럼 자동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사일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ing형밖에 없어요. ing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이. 얘는 이때는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자동사일 때는 P평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갖고 얘는 그냥 뭐뭐 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만 따져주면 됩니다. 자, 자동사일 경우에는 ing형만 있고 ing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는 없죠. 자동사 자체는 목적어가 아예 없는 애니까. 그리고 P평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 ing과 P평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법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가 나오고 ing형이냐 P평이냐 이렇게 따져주면 이때 요거는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나눠진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뭐 하는 중인, 얘는 된진당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갖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조금 설명할 게 조금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짜증나는 애죠. 바로 7번이 바로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 전 4강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큰 틀은 설명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문장 구조만 딱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갖고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자, 명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 자, 사람 사물일 때는 둘 다 that을 쓸 수 있고 뒤에는 어떤 형태?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라서 이때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는 명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뒤에는 여기가 어때요? 주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겠죠. 자, 요거 잘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자, 목적격이 조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whom, 사람일 때는 whom, 사물일 때는 which, 사람, 사물 둘 다 that을 쓸 수 있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 요게 목적격은 생략도 가능해요. 이게 생략이 이제 짜증나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생략이 되고, 뒤에는 어떤 형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목적어가 나와, 안 나와? 목적어는 안 나옵니다.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갖고, 우리 지난번에 요거 한번 설명했었죠? I love Jane. 난 제인을 사랑해 라고 할 때, 이때 내가 사랑하는 제인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Jane whom I love 이렇게 하고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뒤에는 어떻게 돼? 당연히 이 문장은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면서 동시에 이때 요 동사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뒤에 목적어가 없고 얘는 BP평을 쓸 수 있다 없다? BP평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BP평 수동태는 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 love 하고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는 없고 be loved, I am loved라는 PP형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요거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요게 whom이 이렇게 생략이 되면 어때요? Jane, I love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명사 이렇게 나오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로 명사, 동사. 이때 이 명사는 결국 주어죠. 그래서 명사, 명사, 동사 형태가 나올 때 요때 요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는 거.
요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영어가 조금 힘들어져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편해요. 그지? 그냥 이거 앞으로만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요 문장 구조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장 구조는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3번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장 구조가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사람, 사물 둘 다 whose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ose, 그 다음에 얘는 꼭 명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이때도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죠. 자, 당연히 이 목적격도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 형태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여기에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적 용법일 때 이때 이제 컴마 위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컴마 위치가 나오고, 똑같이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이 계속적 용법일 때는 이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앞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행사가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컴마 위치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깔끔해집니다.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거는 뭐뭐 하는 명사, 근데 요것도 어떻게 돼? 얘도 똑같이 다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좀 틀립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요거는 이제 문장 속에서 파악하면서 설명을 해둘 텐데, 요거는 그 명사는 뭐뭐 하는 대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명사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장 속에서 파악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게 주격과 목적격의 해석이 조금 틀려집니다. 갖고 요거는 바로 문장 속에서 파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자, 이제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요 문장 구조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 부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번. 관계부사는 의외로 이제 간단한 게, 장소 때는 where, 시간일 때는 when, 이유일 때는 why, 방법일 때는 how, 이렇게 되고, 뒤에는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하고 뒤에는 어떤 형태? 완전한 문장 형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관계 대명사는 뭐라고? 대명사를 대신 쓴 거기 때문에, 대명사라는 것은 주어 자리 아니면 목적어 자리겠죠. 명사니까 대명사는. 근데 관계 부사는 말 그대로 부사를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니까 문장의 주 요소를 쓰지 못하니까, 중요치가 않으니까 빼도 문장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죠. 문장 그 구조에는. 그래서 뒤에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빼도 문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the way하고 how 같은 경우는 같이 절대 못 씁니다. 같이 못 쓰이고, the way나 또는 how
둘 중 하나는 생략을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는 생략해야 합니다. 갖고 the way나 how는 둘 중에 하나 같이 못 쓰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생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즉 사람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이때는 이제 whom이 들어갑니다. whom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뒤에가 어떠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갖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 들어가면 똑같이 전치사가 들어가고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 갖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게 전치사가 어떻게 갈 수 있어? 문장 뒤로도 갈 수 있고 관계대명사 앞으로도 갈 수 있죠. 갖고 요게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whom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whom 여기서는 또 생략도 가능하겠죠. 자, 일단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고 전치사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사물일 때는 위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고 전치사가 이렇게 뒤에 마지막에 딱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전치사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전치사 뒤에는 뭐예요? 목조가 지금 없죠. 전치사에 목조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완전한 문장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은 동격의 대시 있어요. 동격의 대. 자, 동격의 대. 동격의 대는 뭐냐면, 일단 대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먼저 대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대는 크게 접속사 대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의 역할이 있어요. 접속사 대하고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하면 되냐면, 앞에 접속사 할 때는 동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접속사 뒤에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대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목조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형태. 그래가지고 해석도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접속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얘는 뭐뭐 하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동격의 대시라는 건 뭐냐면, 이 접속사와 관계되면서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합해 놓은 거냐면, 이 대시 이렇게 들어가고, 대신데 접속사인데도 불구하고 대 뒤에가 주어 동사였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데, 얘가 앞에는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수식해 주니까 당연히 수식을, 이때는 이제 이게 동격의 대신데, 수식을 해 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관계대명사. 수식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역할이죠. 관계대명사 역할인데, 뒤에가 문장이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일 때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접속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은 얘도 수식을 해주는 거지만 문장 구조는 완벽한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요거를 바로 동격의 대시라고 해요. 그래갖고 동격의 대는 관계대명사의 수식 역할과 접속사의 완벽한 문장 구조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때 명사가 보통 뭐가 나오냐면 the fact, 뭐 the clue, the truth. 이제 보통 이런 추상 명사들이 이제 보통 들어가죠. the reason, the report. 이런 이제 명사들이 들어가고, 대시 들어가는데 뒤에가 완벽하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동격의 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추상명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갖고 동격의 대까지 이렇게 쫙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설명이 좀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형용사 상당어라는 건 뭐다? 형용사 상당어구란 형용사 구 형용사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바로 컴마 여기에는 컴마 하이픈 콜론 세미콜론. 그래갖고 얘네들은 동격 또는 삽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갖고 얘네들은 바로 부가 설명, 추가 설명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동격일 때가 바로 형용사에 해당되는 거고, 삽입일 때는 이제 부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 형용사 단어가 하나일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주지만 형용사가 뒤에 또 여러 개의 단어들로 2개 이상의 단어로 연결을 낼 때는 형용사고 뒤에서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명구, 네 번째가 투부정사, 다섯 번째가 ing형, 여섯 번째가 pp형. 그래서 얘는 목적어의 유무로 따져준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고, 일곱 번째가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관계 부사.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장 구조는 앞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다 형용사 상당 어구에 해당되는 애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이 형용사 상당 어구들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문장을, 우리 5형식이라는 게 있었죠? 문장의 5형식이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목적어, 보어. 그래갖고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2개,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요거죠. 요게 바로 문장의 주 요소입니다. 문장의 큰 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형용사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주어 동사 사이에 이 형용사, 위에 나왔던 이 형용사 상당 어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됐죠? 자, 요게 이제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관계.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수식해주는 관계. 그래갖고 이렇게 나올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주어를 수식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 자,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나중에 이제 그 ED형, 과거형이 나올 때 요것도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거는 이제 그 문장을 파악하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동사를 진짜 하나의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 몇 개? 무조건 한 개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 본주어, 본동사 요걸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본주어, 본동사, 요 본주어, 본동사가 나왔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구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영어가 좀 더 재밌어져요. 그때부터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를 수식해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리형은 요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요거는 요거를 같이 주어 부를 같이 그냥
뭐뭐 하는 주어는 이렇게 뭐뭐 하는 주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끊어서 해석하면 좋긴 한데 그게 이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자꾸 끊는 것보다는 이제 자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걸 한 번에 주어하고 이 형용사구는 한 번에 그냥 다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좀 독해력도 좀 늡니다. 앞으로 갖고 뭐뭐 하는 주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이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어떻게도 들어갈 수 있냐면 주어와 당연히 뭐 주어 동사 다음에 요 사이에도 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목적어 보어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이제 바로 뭐냐면 형용사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형용사 상당. 어차피 얘네 둘 다 어떠냐면 명사도 보어도 목적어 보어도 다 명사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형용사 상당어가 형용사 상당어구가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 동사 주어는 목적어를 또는 보어하게 뭐뭐 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목적어 어떤 보어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어 어떤 보어 어떤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거죠. 예를 들면 I met a woman who works at 삼성.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냐? 이렇게 끊어서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 어떤 여자? 삼성에서 일하는 여자. 이렇게.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어떤 명사? 어떤 여자? 삼성에서 일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갖고 두 개를 좀 나눠서 해석하는 게 좀 좋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주어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주어가 나올 때는 한 번에 해석하는 게 낫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works at 삼성 할 때 여자인데 어떤 여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를 A woman who lives next door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이렇게 그냥 이해됐죠? 옆집에 사는 그 여자는 여기서 끊고 바로 삼성에서 일한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한꺼번에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뭐 처음에 그게 익숙치가 않으면 당연히 끊어서 해석하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끊어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끊어서 하면은 그 여자인데 어떤 여자 옆집에 사는 여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 주어하고 수식어구는 한 번에 그냥 묶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좀 적당합니다.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끊어 읽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건데요. 끊어 읽는다는 게 뭐냐면 문장이 길어질 때 어차피 이렇게 수식 어떤 명사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어질 때는 이제 어떻게 끊어 있는 법을 하면 되는데 끊어 읽기는 보통 이 문장도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것도 그냥 요런 것들은 한 번에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끊으시면 돼요. 그냥 주어 동사에서 그냥 끊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는 뭐뭐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얘도 주어는 보어하게 동사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끊으세요. 그럼 어떻게? 주어는 동사했다 보어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는 동사하다 보어하게. 이렇게 해도 의미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냐, 또 주어 동사 해석하면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 다 주다라는 개념이니까 뭐 주다 동사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주어 동사에서 끊는 거예요. 주어는 동사 주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편의상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끊는 법은 보통 어디서 끊느냐, 아까 형용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앞에서 다 끊으시면 돼요. 첫 번째, 전치사 앞에서 끊으세요. 접속사 앞에서 끊으세요. 대시라는 녀석 나오면 대다 앞에서 다 끊으세요. 투가 나오면 이 투가 전치사 투도 있고 투부정사 투도 있죠. 끊으세요. ing형 앞에서 끊으세요. pp형 앞에서 끊으세요. 의문사나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똑같죠? 후나 위치는 거. 그런 거 앞에서 다 끊으십니다. 이렇게 딱 끊으시고, 다 끊어버리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의미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가 좀 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항상 찾아야 되는 녀석들은 항상 뭐다? 이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주어 동사는 무조건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게 읽으면서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동사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도 좀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주어 동사로부터 먼저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주어 동사부터 찾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녀석들 전치사, 접속사, that, to, ing형, pp형, 의문사 또는 관계대명사 이런 녀석들 앞에서 다 끊으시면 이제 문장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큰 문장 구조, 그러니까 후치 수식에 대한 문장 구조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 후치 수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어는 어떻다? 영어는 어떻다? 명사가 나오면 앞 뒤에서 전후치, 전치, 후치 수식을 다 해준다. 그런데 전치일 때는 단어가 하나일 때는 앞에서 수식해주고, 구나 절로 연결이 될 때는 다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장 속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시킬지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장은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